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일상이 회복되려나 하는 기대감도 잠시, 다시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아이도 비대면 수업을 자주 하고 거의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아침부터 태블릿으로 수업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수업이 끝난 후에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전자기기를 손에서 내려놓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라고 하기엔 코로나가 걱정됩니다. 아이에게 점점 언성만 높아집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날씨도 추운데 좀 먼 길에서 오셨어요, 그죠? 오시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맞아요. 경치 보는 것만 해도 힐링이 좀 되죠. 네. 그래요. 뭐 아이들 그 스마트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신다고. 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찾아뵈러 왔습니다. 아, 뭐 정말 답답하죠. 네,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쵸? 아무리 하지 말라고 뜯어말려도 애들은 또 계속 하고 그거 보고 있으면 열받고 네, 그 답답한 마음이 뭐 저한테까지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함께 얘기 나눠보면서 또 좋은 접점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보통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어떠세요? 우리 어머니도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의 장난감이다? 어떠세요? 보통의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고 놀면 더 이상 가지고 놀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레고를 가지고 놀았다. 그러면 완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놓고 다시 다른 장난감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은 스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무한정하게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끝났다 그래서 거기서 스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말고 또 다른 더 재밌는 것이 또 있고 더 재밌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뺏기지 않는 이상을 일단 손에 딱 들면 그 다음에 이게 빨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하나의 장난감이어서 필요할 때 좀 가지고 놀다가 다시 그걸 스탑하고 내려놓고 이걸 아이가 주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일상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스마트폰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한테 무조건 스마트폰을 못하게만 했는데 네. 그 스마트폰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우선 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아이들은 내가 한창 형성되어져 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오감을 통한 자극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골고루 내가 발전을 해요. 자, 근데 스마트폰은 오감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뭐만 써요? 제일 많이 쓰는 감각이 있어요. 시각이에요. 정말 시각 하나밖에 안 써요. 근데 시각 하나만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뇌의 불균형이 초래가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눈을 한번 잘 보세요. 눈이 두리번 해요? 전혀 안 하거든요. 네, 그대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아이들을 자연에 한번 데리고 가보셨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두리번 네, 시선을 두리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뭔가 탐색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반짝반짝 일어나요. 그리고 뭔가를 막 찾으러 다니고 그러다 보면 뭔가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고 아이들이 그러죠. 왜? 자연 속에는 완성된 장난감이 없잖아요. 스마트폰은 정말 완벽하게 완성된 장난감이거든요. 근데 자연 속에는 다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뭘 할까요? 네, 자기 스스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앞으로 두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요. 이제 인공지능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공존해야 돼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어요. 웬만한 거 이제는 인공지능이 다 할 텐데 사람이 너는 뭐 할래? 넌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정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2015년에 우리나라도 발표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길러야 할 인재상 딱 한마디로 말해서 창의융합형 인재다. 이렇게 규정이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의력과 상상력과 이런 것들이 두뇌에서 길러져야 되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팝콘 브레인이라고 얘기했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팝콘 네, 브레인?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보셨죠? 시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오는 그 자극에 아주 그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이 뇌밖에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고력이 형편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머릿속에 뭔가를 그리는 상상력, 이건 제로입니다. 그러면 네. 스마트폰을 아예 없애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없애겠어요?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예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그렇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균형하고 조화를 맞출 것이며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좀 조절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약간 생각을 좀 전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조절력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이의 마음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가장 잘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접촉, 접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접촉. 그래서 접촉에 배부른 아이는 우리가 접속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조절력은 저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도 말고요. 많이도 말고 저는 좀 제한할 수 있는 거는 한 하루에 3번 정도는 꼭 아이를 이렇게 접촉을 하라. 눈과 눈을 접촉할 때도 있을 것 같고요. 손과 손을 접촉할 때도 있을 것 같고, 가슴과 안아서 가슴과 가슴을 접촉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팔베개 해서 아예 머리하고 내 팔을 접촉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스킨십을 통해서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전달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사실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은 대체놀이입니다. 대체놀이. 엄마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놀았던 경험은 하나도 없는데 기계하고 노는 재미만 아이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몸을 사용해서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놀아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놀겠다. 좀 어려울까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30분? 아니면 하루에 10분? 사실 이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질이 우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분 혹은 20분, 30분이라도 아이들하고 몸하고 부딪히면서 계속 노는 거. 나가서 뛰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거나, 그죠? 아니면 공을 가지고 좀 차거나, 뭐 그것도 안 되면 주무시기 전에 베개 가지고 좀 베개 싸움 좀 하세요. 베개 싸움. 도대체 못하겠다. 아이디어가 없다. 그러면 제가 그 유튜브에 신체 심리학자 김향숙 박사의 집콕 몸놀이 집에서 놀 수 있는 거 제가 다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런 거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노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해서 혹시 규칙 가지고 계세요? 규칙 있으세요? 집안에? 네. 그 규칙 한 번 더 조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나 혼자 일방적으로 지금 정한 거 아닌가? 그럼 돌아가셔서 그 아이하고 다시 상의해서 이 규칙이 괜찮니?라고 물어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반드시 할 일은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한다. 뭐 이런 규칙이라거나 아니면 몇 시간 정도가 적당한지 아이하고 좀 한번 의논해 보시고, 뭐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규칙들. 만약에 규칙을 어겼을 때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 네,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일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는 뭘 것 같으세요? 이거 다 실천해도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게 제로로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제일 마지막은 사실은 부모의 모델링입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공간 안에서 엄마가 계속 스마트폰 하고 앉아 계시면 너도 하라는 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적어도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그 공간과 그 시간만큼은 제가 그랬잖아요. 접촉하라. 아이하고 눈 마주치고, 그리고 끄떡거려주고, 미소 한번 날려주고, 토닥거려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그게 그리워서 스마트폰으로 찾아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아마 아이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니까요. 아마 다음 상담하실 때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좀 오실 것 같거든요. 뭐 다른 것도 혹시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부터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 앞에서 이렇게 핸드폰 했던 모습 저부터 돌아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난 하고 있으면서 애들 보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말의 무게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또 상담 요청할 거 있으시면 또 언제라도 찾아오시면 제가 다른 주제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